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가 인사를 무사히 마치고 상견례를 한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뒤섞인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남편을 만나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1억 보태주신다고 했어. 전셋집 구하는데 돈 부족했는데 완전 잘 됐지. 들뜬 마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밝게 빛나던 눈동자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듯 흐려지더니 입술마저 꾹 다물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난 기쁜 마음에 말 꺼낸 건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기쁜 소식 알려주려고 신나서 왔구만. 서운함이 밀려와 입술을 삐죽 내밀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떨군 채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무거운 것들이 잔뜩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기, 우리 집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집안마다 형편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제 생각과는 사뭇 달랐던 모양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사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돈은 그냥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당장 돈이 많이 부족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데 그걸 마다하겠다니요. 남편이 조심스레 속내를 꺼내놓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게 분명한데 자기네 집에서만 돈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만약 받게 되면 사는 내내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그래도 살면서 1억 벌려면 엄청 힘든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할 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1억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 우리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니고 결혼해서 열심히 모으면서 살자. 난 그게 좋을 것 같아. 만약 자기네 부모님께 도움받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런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그토록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내 성격이 자기처럼 활달한 편이 아니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하자. 이것만 들어주면 결혼식 관련해서는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시는 것도 없다 보니 아무것도 터치 안 하실 게 분명하거든. 그날따라 남편의 눈빛이 유독 간절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애원에 가까운 그 표정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1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면 분명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돈이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할 때 보태준다고 했던 1억 말이야. 왜? 혹시 건우가 돈이 너무 적다고 해? 건우 씨 성격 잘 알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제가 발끈하자 엄마가 손살을 치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 앞두고 이런저런 일이 워낙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 친구 조카도 돈 때문에 파혼했거든. 돈 때문에 파혼하다니? 양가에서 돈을 얼마나 보태주냐 마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양가 부모까지 만나서 크게 싸우고 결국 파혼했다잖아. 들어보니 결혼 앞두고 생각보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더라고. 그러다 헤어지는 커플이 한둘이 아닌가 봐.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불안해지더라니까. 엄마의 걱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되면서도 남편을 의심하는 듯한 말투가 못내 서운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지. 건우 씨는 오히려 받지 말라고 했는걸?
받지 말라고 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야. 건우 씨네 집에서는 전혀 못 도와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냥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이 알아서 하자고 하더라고. 건우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 1억은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쓰던지 난 괜찮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1억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답답한 마음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엄마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난 살다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냥 살면서 내내 자격지심이 생길 것 같은가 봐. 건우 씨 성격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긴 해.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받으라고 해. 결혼해서 1억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 배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터였어요. 됐어. 예전부터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하기로 약속하긴 했어. 생각해보면 유독 그 약속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건데 지켜야 하는 게 맞잖아. 네 오빠랑 새언니 결혼할 때도 도와줬는데 니들도 받아야지. 우리는 자식들한테 똑같이 해주기로 했거든. 괜찮으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마. 거듭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걱정이 뒤엉킨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즘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고 모자라는 건 대출받든지 해야지 뭐.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신혼집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전부 돈으로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최대한 간소하게 할 거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추레하게 하겠다는 거야? 난 내 딸이 그런 결혼식 하는 거 절대 못 보니까 돈 받아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도록 해. 아니면 그냥 돈 받아서 네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지. 엄마가 살아보니까 비상금이 꼭 필요하기 마련이거든.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로 엄마가 심란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기척이 전해져 왔어요. 그 뒤로도 엄마는 틈만 나면 돈을 주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괜찮다는 말로 일관하며 엄마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주말에 잠깐 집에 들를 수 있는지 물어보던데 시간 괜찮아? 이번 주 주말에? 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괜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 혹시 결혼식 관련된 일인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그냥 별일 아닐 거야. 남편이 워낙 무덤덤하게 대답했기에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조차 모른다고 하니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묘한 긴장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요.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형 결혼할 때도 우리가 5천만 원 도와줬으니까 니들 결혼할 때도 우리가 5천만 원 도와줄 참이야. 신혼집 구할 때 미리 말해. 시어머님 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도와줄 여력이 없다던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이라니요. 5천만 원을 도와주시겠다고요? 남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 묻어났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동안 형이랑 저를 똑같이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의 어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어요.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돈을 보태주겠다고 해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지만 남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껏 사는 내내 저는 형의 그림자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오랜 세월 쌓여온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는 걸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누가 알면 콩쥐 파찌처럼 널 구박한 줄 알겠다.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 집안 형편은 왜 맨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형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님을 향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 했어요. 차별받으며 자라온 세월이 얼마나 길고 쓰라렸는지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렇게 꿍해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 시어머님이 눈을 부릅뜬 채 목청을 높였지만 남편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돈은 됐어요. 꼴랑 5천만 원 주고 혜진이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급기야 시어머님이 남편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가 온 거실을 짓눌렀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주먹을 세게 움켜쥔 채 앞만 향해 걸음을 옮길 뿐이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온 뒤 우리는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미간만 잔뜩 찌푸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평소 알던 온화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미간에 깊이 패인 주름이 그가 얼마나 힘겨운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유류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던 남편이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형만 자식으로 생각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가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온 상처를 더 이상 감추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사는 내내 부모님은 형만 챙겼어. 내 기억에는 맛있는 거 있을 때도 숨겼다가 형만 줬거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서운했어. 담담하게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서글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켜켜이 쌓여온 서러움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하긴 그런 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똑같이 해주셨거든.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중에 자식 낳으면 무조건 똑같이 해줄 생각이야. 우리 그냥 하나만 낳을까? 그래도 둘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둘 낳으면 무조건 똑같이 잘해주자. 알았어. 제가 부드럽게 대답하자 그제야 남편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속에는 시부모님을 향한 응어리가 적잖이 맺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생각이 스치자 남편이 더욱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동안 남편이 어떤 차별 속에서 자라왔는지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자기는 계속 차별받고 자랐다고 했잖아.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물어봐도 돼? 제 질문에 남편이 다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엄마가 영양제나 홍삼 같은 건 나 몰래 형만 챙겨주고 그랬어. 물론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 고3 때 아버지랑 형만 세계 여행 간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두 분이 세계 여행을 가셨단 말이야?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난 고3이라 진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형이 나한테 아버지랑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갈 거라고 하더라고. 형한테 들어보니 군대 앞두고 심란하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거야. 그 바람에 아버지는 잘 다니시던 회사도 그만두셨거든. 진짜? 아들의 군 입대를 앞두고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며 1년간 세계 여행을 떠났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고3 수험생인 둘째 아들은 남겨둔 채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형한테 대학 가면 같이 가자고 했더니 형이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나까지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공부나 하라고 핀잔을 놓더라니까. 고3이 놀러 다닐 생각만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짐을 바리바리 싸서 해외여행을 떠났어. 물론 그때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알아? 뭔데? 저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토해낸 뒤 말을 이어갔어요.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수능 볼 때도 형이 시험 잘 보라고 연락 한 통 한 게 전부였어. 근데 하필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야. 그래서 재수를 하고 싶다고 했어. 내신은 나름 괜찮아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됐거든.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게 좋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신이 탄탄하다면 재수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선생님도 재수를 추천해 주셨을 정도였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수를 하라고 할 줄 알았어. 설마 집에서 반대하신 거야?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재수한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엄마가 딱 잘라서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재수할 거냐고 했어. 저기 그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건 아닐까? 조심스레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면 아버지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갔겠어? 아, 그렇네. 순간 할 말을 잃었는데요.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떠날 여력은 있으면서 둘째 아들의 재수 비용은 없다니요. 당황한 채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결국 생각했던 대학보다 낮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어. 그때 선생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나를 엄청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면 대학 가서 열심히 해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어. 순간 아버지랑 형이 세계여행 갔다고 하면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 설마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나도 그 정도 주변머리는 있지. 순간 창피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더 웃긴 건 형은 내신도 별로 안 좋아서 정시로 대학 갔거든. 형도 첫 수능 망쳐서 재수하고 싶다고 했고 부모님이 비싼 재수학원 등록해주면서 팍팍 밀어줬어. 결국에는 재수해서 좋은 학교 갔고 그때 재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던 엄마 얼굴이랑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니까. 나를 경멸하듯 바라봤거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자기 감정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거야.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버텨야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외롭고 쓰라렸을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형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던 남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그제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저 역시 시부모님께 크나큰 실망을 한 채 어느새 남편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혜진아, 오늘 많이 놀랐지? 아닙니다. 건우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렴. 오늘 일은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일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아니요.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미 남편에게서 그간의 사연을 들은 터라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시어머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떨림 같은 것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익히 들었던지라 마음속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 말처럼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시부모님의 간섭은 전혀 없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시댁에 큰 불만을 품을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에는 시댁 가족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어요. 아들 며느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는 갖추었지만 진심을 다하진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남편은 시댁 가족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일쑤였는데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이 아니면 굳이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당일 오전에 잠시 앉아있다가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님이 음식을 싸주셔도 냉정하게 거절하곤 했어요. 어느 명절에도 시어머님이 음식을 잔뜩 싸서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요. 이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쌌어. 건우 좋아하는 육전이랑 너 좋아하는 만두도 좀 넣었으니까 바로 먹도록 해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받아드는 순간 남편이 싸늘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굳이 안 싸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너 옛날부터 육전 좋아했잖아. 엄마가 한우로 만들었으니까 뒀다가 먹어. 글쎄 됐다니까요. 남편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던 순간 아주버님이 버럭 목청을 높였습니다. 엄마가 너 좋아한다고 비싼 한우로 만드신 건데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 먹는다고 했잖아. 처가에 가면 더 좋은 음식 많이 먹으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형이나 신경 쓰세요. 야, 이건우, 네가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 때문에 가족 모두 네 눈치를 봐야겠어? 누가 내 눈치 보래?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앞으로 안 오면 되잖아. 남편이 후다닥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허리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말할게요. 어머님, 음식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재수씨, 항상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몸을 돌려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움과 씁쓸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님이 싸주신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기에 결국 저 혼자 꾸역꾸역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은 형님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네, 오늘 별일 없어서 바로 퇴근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동서네 집 근처로 갈 테니까 밥 같이 먹을까? 밥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은 아니고 동서랑 단둘이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괜히 할 말도 있고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서방님한테는 나랑 만난다고 하지 말고 나올 수 있지? 아, 네, 알겠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형님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동서, 음식은 내가 먼저 시켰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형님이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나서서 말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이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나 더 나중에 서방님이 알게 되면 크게 충격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 시댁에서 왕따나 다름없다고 하던데 남편이 모르는 일이 참 많나 보네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넘기자 형님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만 왕따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결혼하고 그이한테 들은 건데 혹시 아버님하고 그이가 세계여행 갔다는 얘기 들었어? 네, 듣긴 했어요. 1년간 두 분이 세계여행을 가셨다는 말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게 있잖아. 사실은 여행을 갔던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1년간 세계 여행을 다녀왔는데 왜 사진이 한 장도 없겠어? 저는 사진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요. 암튼 세계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사실 나도 결혼 후에 가족들이랑 서방님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남편한테 물어봤거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하다가 내가 말해달라고 조르니까 서방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이 말해줬거든. 근데 들어보니 여행을 갔던 게 아니라 형님이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은 여행을 떠났던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셨던 모양이야. 네? 아버님이 아프시다니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형님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계속 불만을 터뜨리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형님 입에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어보니 아버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했던 모양이야. 부랴부랴 큰 병원을 어렵게 예약 잡아서 가셨다는데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했대. 네? 백혈병이요? 근데 그걸 그이한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서방님이 고3이라 다들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버지가 백혈병이란 소리를 들으면 공부가 손에 잡히겠어? 백혈병이면 이식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이 함께 떠났다던 1년간의 세계여행, 그 시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윤곽이 잡혀왔으니까요. 그럼 설마 아주버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 다행히 아버님이랑 그이가 맞아서 이식이 가능했던 모양이야. 덕분에 아버님은 완치하셨고 말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계 여행이라 믿었던 그 1년이 사실은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의 시간이었다니요.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큰일은 말해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서방님도 검사한다고 하고 그럴까봐 그냥 말 안 했나 보더라고. 어차피 남편이 적합하다고 나와서 굳이 말 안 했다나 봐. 그 이후 아버님은 퇴원하시고 남편 자취방에서 지내셨대. 어머님이 서방님 모르게 왔다 갔다 하셨고 말이야. 암튼 온 가족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낸 모양이야. 서방님한테 말하면 죄책감으로 힘들어할까봐 그냥 말 안 하기로 했더라고. 형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 세월이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홀로 수능을 치르던 그 겨울, 가족들은 시아버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큰 충격을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계속 숨길 수만은 없는 거잖아. 서방님이 계속 엇나가는 것 같으니까
어머님도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심란해 하시더라고. 제가 그이한테 잘 말해볼까요? 서방님 충격받지 않게 잘 말해야 할 텐데 괜찮겠어? 기회 봐서 한번 말해볼게요. 그날 형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차별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깊은 배려에서 비롯된 크나큰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린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입을 굳게 담은 부모의 마음이 그제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굴 위로 충격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던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자기야, 가족들이 배려해서 그런 건데 그런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 가서 사과드리고 용서를 비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서운함, 그 모든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님도 시아버님도 아주버님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날 이후로 모든 오해가 말끔히 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여느 평범한 가정들처럼 서로를 챙기며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도 건강을 꾸준히 체크하셨고 친구분 소개로 들어간 회사를 다니시며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병원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우리 아들 지훈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르고 왔는데요.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지훈이 수능 성적 얼핏 나왔다며. 네, 가채점 해본 모양인데 성적이 안 좋은지 계속 시무룩하네요. 지훈이는 재수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훈이가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좀 보냈거든. 저번에도 용돈 주셨는데 뭐하러 또 주셨어요? 손자가 예쁘니 주는 거지. 그건 그렇고 지훈이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재수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서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갔으면 하거든요. 근데 지훈이는 재수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뜻밖의 말을 건네셨어요. 그럼 우리가 재수 비용 대줄 테니까 그냥 시켜줘.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왜 재수 비용을 내줘요? 재수시키려면 우리가 시켜야죠. 있잖니. 그때 건우디가 재수한다고 1년만 더 지원해달라고 했잖니. 그때 아버지가 백혈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참 모질게 말했던 것 같아. 굳이 그렇게 말 안 했어도 됐는데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내가 이건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님도 저도 한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문득 예전에 엄마에게 들었던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묵묵한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더욱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